좋은 골프는 올바른 그립에서 시작된다. 골퍼가 공에 접촉하려면 클럽 헤드를 거쳐야 하며 이 클럽은 골퍼가 직접 손으로 힘을 가할 때만 움직인다. 골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립법은 오버래핑 그립이다. 왼손등이 타깃을 향한 상태에서 클럽은 어드레스 대와 같은 위치에 둔다. 1. 손바닥 우측 하단의 도톰한 근육 아래에 그립을 단단히 붙이고 샤프트가 검지의 가장 안쪽 마디를 가로지르도록 놓는다. 검지를 갈고리처럼 구부려 그립을 감싸준다. 검지와 손바닥 안쪽 근육의 힘만으로도 클럽을 들어올리고 제법 견고한 그립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을 오므려 클럽을 쥐고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포갠다. 이로써 왼손 그립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왼손 그립을 보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V자 모양이 생기는데 이 모양은 오른쪽 눈을 향해야 한다. 그립이 완성된 뒤에는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에 주로 힘을 주고 검지와 손바닥 아래쪽은 보조 역할을 한다. 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끌어올리듯 움켜쥐고 손바닥 아래쪽의 도톰한 부분으로 밀어내리듯 움켜쥐면 골프채가 그 사이에서 견고하게 고정된다. 오른손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에서 감싸쥐는 역할을 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립법이 조금 더 까다롭다. 견고하고 올바른 왼손 그립을 만드는 것이 일체감 있는 그립 형성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오른손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정확히 왼손과 동등한 힘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힘이 센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그립을 지배하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다. 만일 엄지와 검지의 힘이 과해진다면 스윙은 망가지게 된다. 갈고리의 역할을 하는 엄지와 검지는 일상에서는 문을 열거나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등 수많은 작업을 훌륭히 수행하지만 올바른 그립과 올바른 스윙을 형성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른손 검지와 엄지의 근육은 오른팔과 팔꿈치, 어깨 바깥쪽을 따라 이어지는 강력한 근육들과 연결되는데 만약 엄지와 검지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근육들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 근육들은 올바른 골프 스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육들이다. 이 근육을 사용할 경우 양손이 협응하는 스윙을 만들 수 없으며 오른팔과 오른어깨에만 힘이 들어가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모두 흔들리게 된다. 올바른 오른손 그립법을 살펴보자. 손바닥이 타깃 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손을 곧게 편다. 이때 왼손은 이미 그립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여야 한다. 샤프트를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가장 안쪽 마디에 놓는다. 오른손 그립을 잴 때는 손가락으로만 클럽을 잡는다.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가는 손가락은 가운데 두 손가락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지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왼손 검지 위를 타고 올라와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의 홈에 단단히 결속한다. 오른손 손가락으로 견고하게 클럽을 쥔 상태에서 가볍게 왼손 엄지를 덮는다.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를 덮은 뒤 오른손 엄지는 부드럽게 샤프트 왼쪽 측면을 타고 내려온다. 오른손 그립에서 가장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클럽을 점 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에 백스핀을 주거나 깎아쳐서 띄우는 등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려면 공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쳐야 하는데 이 동작들은 손가락으로 그립을 쥐지 않는 이상 도무지 불가능하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 포개어 올리는 것이 관습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나는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양손이 서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양손이 단단히 결속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번엔 오른손 엄지에 대해 더 알아보자. 오른손 그립에서 올바른 부위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했을 때 엄지와 검지 끝에 집게처럼 힘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습관을 길러보길 바란다. 그립을 켬 때 엄지와 검지의 안쪽 부분 두 손가락 사이 V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마치 샴쌍둥이처럼 견고하게 붙인다. 그립을 시작할 때부터 두 손가락 안쪽을 단단히 붙이고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덮을 때도 이 압력을 유지한다. 타겟 방향으로 누르며 압력을 가하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때 이 너클이 샤프트 원통의 맨 위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얹으면 좋다. 이로써 손가락으로 클럽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또한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엄지를 덮으면 왼손 엄지는 오른손바닥 안쪽의 움푹 패인 부분에 꼭 들어맞을 것이다. 스탠스와 자세. 많은 사람이 스탠스를 단순히 타깃 방향을 향해 정렬하는 스윙의 사전 동작 정도로 치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샷의 방향 설정이 스탠스의 목적 가운데 하나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스탠스에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기능이 있다. 스윙을 잘하려면 힘과 조절 능력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하는데 스탠스는 이를 위한 준비 단계와 같다. 우리는 샷을 준비하기 위해 공 앞에 서면 가장 먼저 클럽 페이스를 타깃 방향에 정렬한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타깃 방향에 맞춰지면 뒤이어 본격적으로 공을 치기 위한 자세를 잡는다. 발과 다리, 몸과 팔, 손의 위치를 잡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각각의 동작을 분리하여 살펴보자. 먼저 발의 움직임이다. 일반적인 5번 아이언샷을 기준으로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다. 5번 아이언보다 로프트 각도가 높은 클럽이라면 양발의 간격을 좁히고 롱 아이언이나 우드를 잡았다면 어깨 넓이보다 간격을 넓힌다. 골프에 입문한 초창기부터 올바른 기본 스탠스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른발을 비구선 공과 목표점을 잇는 가상의 직선과 직각으로 놓고 왼발은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경우 우리 몸은 클럽이 다운스윙에서 내려와 공을 치고 왼발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기본 스탠스를 성실히 따를 경우 여러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레슨이 심화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어서 팔 모양에 대해 살펴보자. 스윙하는 동안 두 팔 가운데 한 팔은 반드시 펴진 상태로 쭉 뻗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 한 팔이 반드시 펴져 있어야 클럽이 최대한의 스윙 아크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팔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쭉 뻗은 상태 그대로 백스윙까지 곧게 유지된다. 이때 오른팔 팔꿈치는 구부러진다. 다운스윙에서도 왼팔은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하며 오른팔은 서서히 펴진다. 공이 약 30cm 지난 지점에서 클럽 헤드의 속도는 정점에 달하는데 이때 양팔은 모두 완벽히 펴진다. 스윙의 전체 과정에서 유일하게 양팔이 펴지는 순간이다. 이 지점을 통과하면 왼팔 팔꿈치는 접히고 오른팔은 팔로우 스루가 끝날 때까지 뻗은 상태를 유지한다. 오른팔은 구부러지고 왼팔은 펴져 있는 백스윙의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팔은 골프 스윙에서 사실상 클럽과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팔을 서로 가까이 붙일수록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이렇게 일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스윙이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진다. 양팔의 윗부분은 가슴과 겨드랑이에 바싹 밀착돼 있어야 한다. 나는 의식적으로 양팔 윗부분을 겨드랑이에 강하게 붙이는 편으로 만약 이를 떼어내려면 엄청난 힘으로 잡아뜯어야 할 정도다. 또한 팔꿈치는 가볍게 구부려 몸에 붙인다. 반드시 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세에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골반뼈를 가리킨다. 아울러 팔꿈치 아래쪽 팔뚝과 손목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일체감이 느껴져야 하며 이 느낌을 스윙의 전 과정에서 유지해야 한다. 팔꿈치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양 팔꿈치를 최대한 서로 가깝게 당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 밀착되어 골반뼈를 가리키면 팔꿈치 안쪽에 움푹 패인 부분이 팔 중앙에 나란히 정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위가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본다면 자세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팔은 상대적으로 곧게 뻗는 반면 오른팔은 팔꿈치가 살짝 안으로 접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백스윙 때는 이 오른팔 팔꿈치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오른팔 팔꿈치는 어드레스 자세가 올바르게 만들어졌을 때만 몸과 가깝게 접힌다. 또한 오른팔 팔꿈치는 백스윙의 중간까지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때 오른팔 윗부분을 겨드랑이에 최대한 붙이면 팔꿈치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장에서는 스윙의 전반부를 살펴볼 것이다. 적당한 본능과 협응감과 사고력과 함께 근육 움직임에 대한 통제 능력이 필요한 단계다. 사실 백스윙은 몇 가지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기만 한다면 간단히 만들어진다. 평균적인 체격 조건을 가진 어느 누구라도 몸통과 양다리,
양팔이 처음부터 올바른 위치에서 준비를 갖춘다면 정확하게 동작을 실행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처럼 골프 스윙은 여러 동작이 누적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그립과 스탠스를 확립해야 한다. 결국 모든 동작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올바른 그립이 만들어지면 왼팔을 따라 겨드랑이까지 이어지는 팔 안쪽 근육에 생생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골프 스윙에 필요한 신체 근육들과 협응하는 근육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근육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형성된다.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다. 발목에서 허벅지를 따라 이어지는 안쪽 근육은 골프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 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백스윙에서 왼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살짝 굽어진다. 무릎이 전방으로 발사되듯 튀어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무릎이 구부러지며 온몸이 쏟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외글은 어드레스와 백스윙의 시작을 잇는 다리와 같다. 우리가 목표 방향을 확인하고 어떤 종류의 샷을 구사할지 계산하면 본능이 그 다음을 이어받아 클럽을 앞뒤로 흔드는 외글 동작을 만든다. 외글은 한낱 사소한 몸짓이라기보다는 연습 스윙의 축소판이자 앞으로 치게 될 샷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백스윙은 손과 발, 어깨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작된다. 백스윙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양손, 양팔, 어깨, 골반 순서로 움직인다. 다운스윙에서는 정반대인 골반, 어깨, 양팔, 양손 순서로 움직인다. 백스윙에서 양손, 양팔, 어깨는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양손은 팔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며 클럽을 뒤로 보낸다. 그리고 팔은 어깨가 회전하기 조금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연습을 통해 이 느낌과 리듬을 체득하면 양손과 양팔, 어깨는 찰나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싱크를 맞추어 움직이게 된다. 골프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면 이 동작들이 마치 하나로 보일 만큼 서로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백스윙에서 어깨는 항상 골반보다 앞서서 회전한다. 어깨는 백스윙과 동시에 즉시 회전하지만 골반은 그렇지 않다. 양손이 골반 높이에 도달하기 직전 어깨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동으로 골반을 당겨오기 시작한다. 이어서 골반 회전이 시작되면 왼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당겨진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어깨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자. 어깨는 최대한 많이 회전할수록 좋다. 이때 머리는 당연히 고정해야 한다. 어깨를 끝까지 돌리면 등은 타깃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깨는 많이 돌릴수록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깨를 완전히 회전하는 골퍼는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은 어깨가 반쯤 돌아갔을 때 회전을 멈춘다. 그러고 난 뒤 클럽 헤드를 끝까지 빼기 위해 왼팔을 구부리고 만다. 상당히 잘못된 백스윙으로 전혀 백스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어깨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백스윙 탑에서 턱이 왼쪽 어깨 끝에 닿아야 한다. 정확히 어깨의 어느 부분에 닿는지는 각자의 신체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어서 골반의 움직임을 알아보자. 수많은 골퍼가 골반을 지나치게 일찍 회전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골반 회전이 빨라지면 스윙이 조화를 이루며 올바르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온전히 얻기 어렵다. 따라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어깨가 회전하면서 저절로 골반을 당겨올 때까지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어깨와 양팔, 양손은 모두 최적의 순간에 스윙에 진입한다. 각각의 신체 기관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과 힘이 비축되어 있으며 이를 뿜어낼 순간만 기다린다. 골반이 왼쪽으로 되돌아갈 때 골반과 어깨 사이의 근육은 한층 더 팽팽해진다. 골반과 어깨 사이의 근육에 긴장감이 최대로 달하면 최대의 속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감을 만드는 것은 어깨와 골반의 회전량 차이다. 만약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 골반도 돌아갔다면 팽팽한 긴장감 따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다리의 움직임을 알아볼 차례다. 골반이 스윙에 진입하면 골반이 돌아가면서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당겨진다. 왼쪽 무릎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왼발은 발바닥 안쪽 부위가 축이 되어 오른쪽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있던 무게중심은 왼발의 엄지발가락 아래에 실린다. 이때 왼발 발꿈치를 지면에서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발꿈치를 땅에 붙이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발꿈치를 지면에서 2-3cm 정도 떼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이상은 들지 않도록 한다.
신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잇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몸통과 양다리는 양발을 움직인다. 발의 움직임은 몸통과 다리에 맡겨두자. 반면 오른쪽 다리는 백스윙을 할 때도 어드레스 때와 동일하게 지면과의 각도와 위치를 유지한다. 오른쪽 다리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안쪽을 향한다면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무너져 비틀거리는 스웨이 동작이나 몸이 딸려오는 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스윙의 전반부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스윙 플레인이다. 골프 스윙에는 두 종류의 스윙 플레인이 있다. 백스윙에서의 스윙 플레인과 다운스윙에서의 스윙 플레인이다. 이번 장에서 다룰 백스윙의 스윙 플레인이란 공에서 어깨까지 이르는 경사면의 각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 각도의 크기는 두 요소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골퍼의 어깨 높이이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골프공까지의 간격이다. 백스윙에서 스윙 플레인은 3D 입체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깨는 스윙 플레인 위에서 회전해야 하며 어드레스 때 형성된 어깨에서 공까지의 경사도는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에 이르기까지는 양팔, 양손, 클럽 역시 백스윙 할 때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한다. 어깨와 양팔, 양손이 스윙 플레인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면 백스윙이 끝나고 다운스윙이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을 때 상체와 양팔의 정확한 정렬이 보장된다. 뒤이어 골반이 회전하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되고 상체의 꼬임을 풀어내면 어깨와 양팔, 양손은 차례로 매끄럽고 강력하게 스윙에 들어간다. 달리 말해 스윙 플레인을 지키면서 백스윙을 한다면 골퍼는 사전에 힘을 응집함으로써 다운스윙에서 각 요소가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골반과 어깨, 양팔, 양손의 에너지는 순차로 방출되고 완벽한 연쇄 동작이 나타난다. 이로써 샷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대한의 비거리와 정확성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골퍼는 스윙을 시작하면서부터 힘이 갖춰졌을 뿐 아니라 다운스윙이 빨라지면서 그 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서투른 골퍼들처럼 인위적으로 힘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스윙을 망치는 동작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스윙 플레이는 모든 골퍼에게 절대적으로 표준화되어 적용될 수는 없다. 올바른 스윙 플레인의 경사도는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체 비율상 다리가 팔보다 짧은 골퍼는 완만한 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진다. 이와 정반대로 팔에 비해 다리가 긴 골퍼는 매우 가파른 스윙 플레인 각도가 형성된다.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거대한 유리판을 마치 칼을 쓰듯 머리에 쓰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가상의 유리판은 볼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양쪽 어깨에 기대어 있다. 만약 백스윙이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면 양팔이 골반 높이까지 왔을 때 팔은 스윙 플레인과 평행을 이루고 백스윙 탑에 이를 때까지 유리평면 바로 아래에서 그 평행 상태를 유지한다. 백스윙 탑에서 곧게 펴진 왼팔부터 공까지의 경사도는 유리면의 경사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실제로 왼팔은 가상의 유리판을 스치듯 움직인다. 양어깨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에서 어깨의 끝부분이 유리면을 스친다. 골프를 하면서 범하는 실수 가운데 팔과 클럽이 이상적인 스윙 플레인보다 약간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팔을 스윙 플레인 위로 들어 올림으로써 유리판이 깨진다면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골프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백스윙을 하는 내내 이 실수를 반복하는데 특히 백스윙 탑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른다. 나름의 보상 동작을 할지라도 공은 페어웨이 양쪽으로 나가고 만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30번씩 백스윙을 연습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바른 동작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다운스윙의 스윙 플레이는 백스윙의 스윙 플레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운스윙의 스윙 플레이는 백스윙에 비해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며 볼과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며 골반을 다시 왼쪽으로 회전하면 스윙 플레인을 의식적으로 바꾸려 생각하지 않아도 두 번째 스윙 플레인에 진입한다. 우리 몸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어깨는 자동으로 낮아진다.
여러분은 앞서 백스윙 플레인을 공부하면서 공에서부터 어깨까지 비스듬히 놓인 거대한 유리판을 칼처럼 머리에 쓴 채 어드레스를 취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다운스윙에서는 몸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유리 경사면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경사면의 축은 더는 비구선과 일치하지 않고 타깃의 살짝 오른쪽을 가리킨다. 가상의 유리판 또한 비스듬히 기울어져 기존의 지면에 닿았던 모서리는 살짝 땅에서 들리게 된다. 다운스윙에서 지나치게 스윙 플레인을 신경 쓴다고 해도 백스윙 플레인을 의식적으로 지켰을 때 정교하고 기능적인 백스윙이 나오는 만큼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다운스윙의 스윙 플레인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인지하되 실제로 스윙을 할 때는 다운스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개 정도의 주요 동작에만 집중하기를 추천한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골반은 다운스윙을 이끄는 열쇠다. 다운스윙이라는 연쇄 동작의 주축인 것이다. 따라서 골반으로 움직임을 시작하고 골반을 정확히 회전한다면 이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다운스윙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빠른 속도를 이끌어내고 오른발의 무게중심을 왼발로 옮길 뿐 아니라 골반을 밀어내 양팔이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힘을 목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며 등의 큰 근육과 어깨, 팔, 손의 근육을 적당히 지연시킴으로써 최적의 타이밍과 장소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타격 자세를 만든다. 다운스윙을 시작하려면 골반을 왼쪽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때 전방을 향해 무게중심을 왼발로 움직임으로써 축의 이동이 충분히 동반되어야 한다.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움직이는 궤도는 백스윙에서 골반이 회전하는 궤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운스윙에서 골반이 회전하는 아크는 백스윙 때보다 넓은 편으로 골반축이 횡측으로 이동하는 양과 골반이 뒤쪽 끝까지 돌아가는 회전량, 두 측면에서 모두 백스윙 때보다 넓은 아크를 그린다. 이 같은 골반의 회전은 일련의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활성화된다. 수축된 왼쪽 골반의 근육과 왼다리 안쪽 허벅지를 따라 이어지는 근육은 왼쪽 골반을 좌측으로 회전시킨다. 동시에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허벅지 안팎의 근육은 오른 골반을 앞으로 밀어낸다. 이 동작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앞서 언급한 근육들은 힘을 뿜어낼 신호만을 기다리며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은 백스윙에서 골반은 최대한 잡아준 상태에서 어깨를 끝까지 회전함으로써 형성된다. 하지만 백스윙에서 골반을 과하게 회전할 경우 근육의 긴장과 꼬임이 사라져 골반을 목표 방향으로 밀어낼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장면을 상상해보자. 벽을 등지고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왼쪽 골반뼈와 바로 뒤편의 벽을 잇는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백스윙에서 어깨가 회전하면서 골반이 돌아가면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탄성이 증가한다. 뒤이어 골반을 왼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골반은 고무줄의 탄성으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왼쪽으로 되돌아온다. 골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골반을 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골반의 회전 속도는 증가하고 골반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아무리 빨라도 부족함은 없다. 골반의 움직임은 전체적인 연쇄 동작을 시작하는 열쇠다. 왼쪽 다리는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 다시 왼쪽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며 왼쪽 무릎은 타깃 방향으로 가볍게 돌아간다. 또한 골반을 되돌리면 오른쪽 다리에 있던 무게중심이 왼쪽 다리로 옮겨간다. 오른쪽 무릎은 확실하게 안쪽으로 구부러지며 타깃 방향을 향하고 스윙에 엄청난 가속도를 더한다. 스윙이란 연쇄 동작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깨와 상체는 이 힘을 증대시켜 팔에 전달하고 팔은 한 번 더 힘을 키워내 손에 전달한다. 뒤이어 양손도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클럽 헤드는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가로질러 공을 때려낸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메커니즘도 골반이 아닌 손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손을 사용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순간 훌륭한 샷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바로 사라진다. 이처럼 골반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에 갓 입문한 사람들 또는 일반 골퍼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스윙할 때 그 어떤 의식적인 손동작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스윙이란 연쇄 동작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손을 사용해선 안 될 때 손을 사용한다면 이 연쇄 동작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정답은 다음과 같다. 양팔이 다운스윙에서 골반 높이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적극적인 개입도 하지 않는다. 양팔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골반이 회전할 때 자연스럽게 끌어내려진다. 이 같은 양손과 양팔의 무임승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동작을 취해보자. 클럽을 들고 백스윙 동작을 취한 뒤 백스윙 탑에서 멈춘다. 양손과 양팔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비교적 천천히 골반을 왼쪽으로 돌려본다. 이때 양손이 어디에 오는지 관찰한다. 골반이 회전할 때 양손은 백스윙 탑 위치에서 자동으로 끌려 내려와 거의 골반 위치에 달한다. 무궁무진한 스피드와 힘을 만들어내는 몸통과 연결된 손, 팔에도 힘이 가득 전달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그립부터 시작해 수행한 모든 동작은 사실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상호 연결된 여러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자세에 도달할 수 없으며 흉내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 동작을 완벽히 수행했을 때 신체의 각 부위는 스윙의 결정적인 순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끌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 상태를 이룬다. 골반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한 뒤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공을 때리는 일이다. 나는 골프를 강의할 때 올바른 타격 동작이란 다운스윙의 시작부터 팔로우 스루의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타격 동작에서는 다음 두 가지만 신경 쓴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골반으로 스윙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체, 양팔, 양손의 순서로 최대한 힘차게 공을 때린다는 사실이다.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의 올바른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자. 전반적으로 이 동작은 야구에서 내야수가 땅볼을 주운 뒤 언더핸드 스로우와 사이드 암 스로우의 중간 느낌으로 1루에 송구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내야수가 팔을 앞쪽으로 뿌릴 때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골반과 매우 가까워진다. 즉, 팔꿈치는 팔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며 송구를 할 때 내야수의 팔에서 목표 방향과 가장 가까워지는 부위도 바로 이 팔꿈치다. 팔뚝의 앞부분과 손이 팔꿈치를 뒤따르고 공을 뿌리는 순간 팔은 비교적 곧게 펴진다. 이어지는 팔로우 스루 동작에서 손목과 손은 서서히 돌아가며 팔로우 스루가 끝날 때 손바닥은 지면을 향한다. 우리는 풀샷을 칠 때 오른손으로 최대한 강하게 공을 때리려 한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샷에 불과하다. 공을 칠 때는 양손을 사용하여 최대한 강하게 공을 때려야 한다. 왼손도 힘을 담당하는 손이기 때문이다. 만약 왼손은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만으로 공을 세게 친다면 귀중한 힘의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오른손이 왼손을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만큼 왼손으로도 최대한 강하게 공을 쳐야 한다. 그렇다면 양팔과 양손이 공을 향해 움직이다가 공을 때리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양팔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바람직할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 다른 스포츠에서 이와 유사한 동작을 찾는다면 초창기 구식 농구에서 몸의 오른쪽으로부터 던지는 양손 패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선수가 임팩트 구간에 진입해 양손이 오른쪽 골반을 지날 때는 양손으로 공을 들고 목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왼팔과 왼손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오른팔과 오른손은 뒤따르는 형태로 마치 골프에서 샤프트를 쥐고 있을 때와 동일하다. 단, 공은 양손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이며 그 무게는 근력 강화 운동에 사용되는 소형 메디신 볼 정도의 묵직함이다. 공을 세게 던지기 위해서는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 이 공을 비구선에서 약 4-5m 앞에 떨어진 제법 큰 관역을 향해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관역 정중앙은 지면으로부터 벨트 버클 높이 정도에 위치한다. 우리는 온 힘을 쏟기 위해 무게중심을 오른발에서 왼발로 옮기며 양팔과 양손으로 있는 힘껏 공을 뿌리듯 내던진다. 이 방식으로 공을 던져야 정확하고 힘차게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관역의 정중앙에 힘차게 명중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처럼 강력하게 공을 뿌려냈을 때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 동작까지 이어진다.
방금 소개한 양손의 결합 동작을 바탕으로 스윙을 이해한다면 언제나 왼손이 주도하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윙의 클라이맥스 단계에서 왼손 손목과 왼손 손등은 미세하게 외전하기 시작한다. 즉, 아래를 향하던 손바닥이 위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하며 이 외전 동작은 스윙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그림의 연속 동작을 참고한다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외전 동작의 본질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손목의 연속 동작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임팩트 순간 왼손 손목과 손의 위치다. 임팩트 직전 손목을 내전할 경우 스윙 아크가 달라진다. 스윙 아크의 크기가 확연히 작아지며 업스윙 시 경사도도 매우 가파르고 좁아진다. 손목을 내전한 덕분에 양손 속도를 높여야 할 시기에 반대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로써 다운스윙에서 가속력을 얻고 임팩트 순간 이를 극대화하는 대신 공을 치기도 전에 모든 스피드는 흩어져 버린다. 왼손 손목을 내전하는 행동은 이 밖에도 수많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좋은 결과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스윙 아크와 스윙 플레인이 바뀌면 실력이 부족한 골퍼는 클럽의 리딩 엣지로 공을 허리를 때리는 스컬샷, 일명 토핑샷을 하거나 공의 뒷부분을 때리는 실수, 일명 뒷땅샷을 범한다. 또한 클럽 페이스가 열린 경우 크게 퍼올리는 슬라이스를 범하고 반대로 클럽 페이스가 닫힌 경우 심하게 당기거나 훅을 내므로써 절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즉, 손목을 내전할 경우 짜릿한 손맛은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손목을 내전하는 골퍼의 다운스윙 아크는 사실상 백스윙의 스윙 아크를 되밟는다. 그러나 다운스윙의 스윙 아크는 절대 백스윙의 아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반면 손목을 외전할 경우 상당히 유익한 결과를 수없이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전방을 향하는 이상적인 크기의 아크가 만들어지고 임팩트 순간 팔을 적당히 펼 수 있게 되며 임팩트 직후 목표 방향으로 스윙을 내보낼 때도 팔이 곧게 펴질 수 있게 돕는다. 한편 스윙 아크가 커질수록 클럽 헤드의 속도를 끌어올릴 여유 공간이 늘어나며 이는 비거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손목의 외전 동작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거리와 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첫째, 클럽이 잔디를 파기 이전에 완벽하고 깔끔하게 공만 타격할 수 있게 돕는다. 둘째, 미세한 외전 동작은 임팩트 순간 우리의 손을 클럽 헤드보다 앞서게 해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 각도를 낮추는 효과를 만든다. 우리가 인류 골퍼들의 엄청난 비거리에 깜짝 놀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5번 아이언으로 4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를 구현한다. 하지만 손목을 내전할 경우 정반대인 결과가 나온다.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도리어 높이는 것이다. 실력이 빼어난 골퍼는 누구나 손목을 외전한다. 팔로우 스루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대부분 올바른 자세와 관련된 문제다. 숙련된 골퍼라면 골반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해 하나의 흐름으로 팔로우 스루까지 이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자세다. 사람들이 골프 스윙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지식을 확립하여 연습과 실전의 가이드이자 점검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 골퍼들은 임팩트 순간 양팔을 모두 완벽하게 펴야 한다고 오해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임팩트 순간 오른팔은 살짝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한다. 오른팔이 완벽하게 펴지는 시점은 클럽 헤드가 공을 지나 약 60cm 정도 갔을 무렵이다. 이때는 왼팔도 역시 곧게 펴지는데 스윙의 전체 과정에서 양팔이 유일하게 곧게 펴지는 시점이다. 임팩트 순간이 아님에 유의하자. 이 지점을 지나면 왼손 손목이 외전하면서 왼팔은 팔꿈치부터 접힌다.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접히는 것과 동일하다. 오른팔의 경우 스윙이 끝날 때까지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또한 백스윙에서 왼팔의 동작과 동일하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왼팔 팔꿈치는 지면을 똑바로 향하고 오른쪽 어깨는 턱에 닿는다. 역시 백스윙을 뒤집어 놓은 모습과 유사하다. 스윙이 끝났을 때 벨트 버클은 정확히 타깃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타깃보다 왼쪽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다운스윙의 전체 과정에서 골반은 항상 어깨를 이끌며 선행한다. 어깨는 스윙이 끝나는 순간 비로소 골반의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 다리 움직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쪽 다리를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고정하는 것이
정통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왼쪽 다리를 꼿꼿이 고정할 경우 골반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온몸이 좌측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움직임이 제한된다. 바람직한 스윙을 살펴보면 다운스윙에서 양손이 골반 높이에 이르렀을 때 골반은 페어웨이를 바라보며 이미 열린 상태가 된다. 양다리는 다운스윙에서 골반의 움직임에 호응하며 움직인다. 왼쪽 다리는 좌측으로 탄력 있게 되돌아가는데 상당한 체중이 왼발의 좌측으로 옮겨가면서 타깃 방향을 향해 구부러진다. 한편 오른쪽 다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반 회전이 시작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구부러진다. 이번 강좌를 연습할 때는 백스윙 플레인의 복습에 일부 시간을 할애하고 매일 30분씩은 골반 회전과 공을 치고 지나가는 움직임에 투자하기 바란다.